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파이널 7일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필기, 실기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6번 혈장 단백질의 종류로 묶인 것은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혈액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뉩니다. 혈구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혈구는 식균과 면역작용, 적혈구는 산소 운반,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합니다. 혈장은 혈장 단백질, 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장 단백질은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알부민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혈장 단백질의 종류로 묶인 것은 2번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알부민입니다. 글로불린은 면역작용,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작용, 알부민은 삼투압 유지작용을 합니다. 추가로 혈청은 혈장 성분에서 피브리노겐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문제 1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치아 조직은 보기, 경조직으로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로 경도가 약하여 충치가 생기면 쉽게 썩는다. 문제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치아 조직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기질은 범랑찌르로도 불립니다. 사기질은 치아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으로 불소 침착 부위입니다. 상아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기질의 충격을 흡수하여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입니다. 상아질은 무르고 경도가 약하므로 치아 우식증이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백악질은 치아를 앞골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문구는 신경을 보호하는 완충지대의 경도가 약하여 충치가 생기면 쉽게 썩는다. 입니다. 이 문구들을 통해 이번 상아질이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22번 류머티즘 관절염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문제 2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기 2-5번은 골관절염에 대한 증상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과 골관절염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두 질환을 비교하여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관절 등 소관절에 양쪽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골관절염은 무릎, 고관절과 같은 체중 부하 관절에 비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강직이 발생하며 관절을 움직이지 않을 때 통증이 발생됩니다. 또한 수완 내 기형과 부토니에르 기형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골관절염은 활동 시 통증이 발생하며 뼈의 과잉 증식으로 인한 헤베르덴, 부차드 결절이 발생합니다. 문제 23번 임신의 징후 중 확정적 징후로 옳은 것은? 문제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추정적 징후와 확정적 징후에 의해서 임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정적 징후의 경우 임신을 의심할 수 있지만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적 징후를 확인하게 되면 임신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징후의 차이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입덧, 2번 빈뇨, 3번 무월경은 모두 추정적 징후입니다. 보기 4번 첫 태동의 경우 검진자에 의해서 태아 움직임이 느껴질 때 확정적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 24번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문제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간전증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자간전증의 증상과 간호에 대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간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혈압, 단백뇨, 부종으로 순서대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침상 안정과 함께 고단백, 저지방, 저염식 부종이 심할 경우 수분 제한을 적용하여 자간증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재해야 합니다. 고단백 식이를 주는 이유는 단백뇨로 인한 체내 단백질 손실을 보충하기 위함입니다. 저지방과 저염식은 혈압 관리를 위함입니다. 저염식을 하면서도 부종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분 제한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 28번 신생아 황달 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식 간호로 옳은 것은? 문제 28번의 답은 1번입니다. 광선요법 간호에서는 체온 유지, 수분 공급, 안구 및 생식기 보호가 중요합니다. 2번, 수유 시의 광선요법은 중단해야 합니다. 3번 광선이 피부 표면과 접촉할 때 효과적인 치료가 되므로 신생아의 옷을 벗긴 채로 광선요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4번,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5번, 고체온이 되지 않도록 수시로 체위 변경을 하여 적절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35번 결출성을 입은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문제 35번의 답은 1번입니다. 결출상은 봉합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부의 전층이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2번. 조직이 절단된 경우 절단 부위를 청결한 거즈에 싼 후 비닐봉지에 담아 얼음에 채운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3번. 결출된 조직은 본래 위치로 돌려놓고 잘 보존하고 붕대로 감습니다. 4번. 상처 부위는 필요하다면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로 덮어줍니다. 5번. 내장, 안구 등 돌출된 장기는 다시 넣지 않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방포로 덮습니다. 문제 38번. 사회자와 발표자, 청중이 모두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토의법은? 문제 38번의 답은 1번입니다. 문제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문구는 사회자와 발표자, 청중이 모두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토의법이라는 것으로 이를 보고 심포지엄을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보건교육의 종류는 빈번하게 묻는 항목 중 하나로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 토의와 배심 토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하는 토의 기법입니다. 버즈 토의는 참여자 수가 많을 경우 6에서 8명 정도로 구성된 분단으로 나누어 토의 후 다시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종합하는 토의법으로 와글와글 학습법으로도 불립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토의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에 유용합니다. 버즈 토의와 브레인스토밍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토의법입니다. 문제 41번.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문제 41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 국민의료비는 증가 추세입니다. 2번.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나타났습니다. 3번. 현금 배상형 제도는 프랑스에서 채택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3자 지불제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 지불제형은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부담하고 의료기관이 나머지 진료비를 보험자에게 청구하면 보험자가 이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4번. 의료시설과 인력은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 44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44번의 답은 5번입니다. 1번, 3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닙니다. 2번. 직장가입자는 직장근로자 및 그 가족입니다. 4번.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비임금 소득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분류는 헷갈릴 수 있으니 꼼꼼하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45번. 일사병의 원인과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게 묶은 것은? 문제 4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열 손상의 종류와 특징은 헷갈리는 내용이므로 꼼꼼하게 비교하여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일사병은 고열, 직사광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땀 분비가 있으며 피부가 차고 축축한 것이 특징입니다. 열사병은 체내의 열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체온 조절 중추 기능에 장애가 온 것으로 땀 분비가 없으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땀 분비의 유무의 차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피로와 열경련은 심한 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원인과 증상의 차이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피로는 다량의 수분 손실로 심한 탈수 혹은 쇼크에 이르기도 합니다. 열경련은 다량의 염분 손실로 근육경련이 일어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일사병에 대해 보겠습니다. 일사병의 원인은 고열의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이며 이때 시원한 곳으로 대상자를 바로 옮겨야 합니다. 1번. 과도한 발한은 열피로와 열경련의 원인이며 강심제는 열피로 시 투여합니다. 2번. 순환계 이상은 쇼크가 오는 열피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체내 수분과 염분 소실도 열피로와 열경련의 원인입니다. 5번.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는 열사병의 원인입니다. 문제 50번. 산업재해의 정도를 분석하여 재해 방지 계획의 자료로 활용하는 산업재해 지표로 설명이 옳은 것은? 문제 50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유병률은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 인구에 대한 환자 수의 비율입니다. 3번. 평균 손실 일수는 재해 건수당 평균 작업 손실 규모를 의미합니다. 4번. 강도율은 연 100시간당 작업 손실 일수로 재해에 의한 손상 정도를 나타냅니다. 5번. 도수율은 연 100만 시간당 작업 손실 일수를 나타냅니다.
문제 55번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접종명과 접종 시기로 옳은 것은? 문제 5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결핵 예방접종은 생후 4주 이내에 BCG를 접종해야 합니다. 1번 HPV 예방접종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3번 폴리오는 소아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생후 2, 4, 6에서 18개월, 만 4세에서 6세에 접종합니다. 4번 DPT는 디프테리아와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5번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기 위한 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빈출되는 문제이므로 꼼꼼하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68번 결핵 환자 중 백담의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자는? 문제 68번의 답은 3번입니다.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자는 전염성 결핵 환자입니다. 1번 결핵 환자의 경우 전염성, 잠복, 비활동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므로 답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 잠복 결핵 환자는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습니다. 문제 74번 섭취량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옳은 것은? 7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섭취량과 배설량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섭취량에 포함되는 사항은 입으로 섭취한 모든 음식에 함유된 수분량과 물, 정맥 주사, 수혈, 위관 영양으로 주입한 용액 등입니다. 배설량에 포함되는 사항은 소변, 설사, 젖은 드레싱, 심한 발한, 과다호흡, 배행량, 구토 등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정상 대변, 발한, 정상 호흡 시 수분 소실량은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섭취량에 포함해야 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2번은 수혈과 관련된 항목으로 섭취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1번, 4번, 5번은 모두 섭취량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3번 얼음의 경우 섭취량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만 전량의 반으로 계산합니다. 문제 75번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배출할 목적으로 하는 관장은? 문제 7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배출할 목적으로 하는 관장은 청결관장입니다. 이는 청정관장, 배변관장, 배출관장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정체관장은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하기 위한 관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한 락툴로오즈 관장, 칼륨 수치를 낮추기 위한 KX-살레이트 관장이 있습니다. 3번 구풍관장은 장내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관장입니다. 4번 수렴관장은 지혈을 위한 관장입니다. 5번 용수관장의 경우 손가락을 직접 항문으로 넣어 관장하는 방법으로 이때 미주신경 자극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문제 79번 자비소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번 자비소독법은 소독으로 아포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3번 소독기 뚜껑을 닫아 두어야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4번 유리 제품은 물이 끓기 전에 넣어야 합니다. 5번 물품이 완전히 잠겨야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 80번 내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문제 8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위장관계에 관련된 경우 내과적 무균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1번 직장관 삽입은 내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2번 돈요관 삽입, 3번 수술복 착용, 4번 주사약 준비과정, 5번 개방창상 드레싱 교환은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문제 81번 파울러 체위를 지속해서 취하고 있는 환자의 욕창 호발 부위는? 문제 8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문제는 파울러 체위에서의 욕창 호발 부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파울러 체위에 대한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파울러 체위에서 압력을 받는 부위는 발 뒤꿈치, 극상돌기, 천골, 좌골결절, 견갑골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5번 발 뒤꿈치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욕창은 신체의 일정한 부위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짐으로써 피부 및 피하 심부 조직에 국소적인 손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체위 변경이 중요합니다. 문제 86번 보기에 해당하는 운동의 종류로 옳은 것은? 보기 관절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동안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 일정한 저항의 양 혹은 변화하는 저항의 양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일정한 무게의 부하로 움직이는 운동, 달리기,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
능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 문제 86번의 답은 3번입니다. 문제를 풀 때 보기에서 꼭 봐야 하는 부분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질 때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근 길이의 변화가 있는 운동입니다. 이와 반대로 등척성 운동은 근 길이 변화가 없는 운동입니다. 등장성과 등척성 운동의 차이점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88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은? 문제 88번의 답은 1번입니다. 보행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쪽 다리만 불편할 때는 보행기와 불편한 다리가 먼저 간 다음 건강한 다리가 가면 됩니다. 양쪽 다리가 불편할 때는 보행기가 간 다음 한쪽 다리 반대쪽 다리가 가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왼쪽 다리가 불편한 환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 왼쪽 다리와 보행기가 먼저,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호조무사 파이널 7일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필기 실기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